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이겁니다. 지금 거꾸로 나오고 있는데, 고통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중에 그 스터디언이라는 채널을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 이 책이 뭐 1000권의 책을 뽑으면 그 중에 뭐 한 권 정도 들어갈 정도로 물론 그분의 좀 개인적인 의견이 있긴 하지만은 그 아주 좋은 책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서 보통 제가 영상 올리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책을 읽고 주말에 좀 책을 읽는데 올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토요일 날 제가 이틀 전에 영상을 올리긴 했죠. 그러고 나서 일요일 날 책을 사서 오후에 읽고 지금 월요일인데 일단 다 읽었습니다. 책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요. 280쪽 정도 되는데 내용들이 다 이렇게 쉬워요. 쉽고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본 내용들이라 다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좀 따로 정리하는 거 없이 일단 제가 지금 책을 다 읽었을 때 좀 이 느낌이 많이 살아있을 때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정리를 하나 했는데요. 그걸 먼저 읽어볼게요. 통증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리적인 무엇인가 영향을 주는 정도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뇌가 만들어낸 보호작용이다. 물리적인 손상이 통증으로 100% 이어지진 않는다는 것이다. 통증이란 것은 단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내 신호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민감해지면 만성 통증이 된다. 이 책은 이 통증이라는 것에 대한 메커니즘, 증거를 설명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가령 운동, 좋은 식단, 충분한 수면, 수용의 마음가짐, 희망, 감사 등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 사회는 생각보다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 책의 리뷰를 읽고 또 이 책을 다 읽고 통증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고 한다면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장별로 중요한 내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통증의 본질은 무엇인가? 내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이다. 통증이 없는 삶은 축복일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는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얼마 살지 못하더라고요. 보통 10살 내외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걸로 봐서는 통증이 없는 사람은 축복이 아니고 이 통증이 결국은 나 자신을 보호한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장 통증 과학의 대도. 4장 플라세보 효과는 정말 존재할까? 플라세보 효과, 위약의 효과라고 하죠.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 뇌의 착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과학적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그 생리식염수로 주사를 맞거나 혹은 단순히 어디가 아프다고 할 때 그 부분을 그냥 다시 좀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중간에 좀 전화가 왔었는데 하여튼 그 단순히 그 어디가 아프다고 할 때 수술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쉽게 말해서 좀 뜯었다가
봉합만 다시 해도 그 수술을 받은 사람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그 주사보다 수술이 더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만큼 이 위약의 효과는 이 과학적인 내용으로 많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이 플라세보 효과는 단순하게 착각이 아니고 실제 효과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5장 통증의 의미는 무엇인가. 6장 고통도 즐거울 수 있다. 7장 통증은 왜 전염성이 강할까. 8장 사회적 통증에 주목하라. 마음의 통증. 요즘에 사회적으로 많이 그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이 마음의 통증, 이것들이 과학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 통증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뇌에서는 자극이 온다고 합니다. 결코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8장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9장은 인종, 문화, 신념과 통증의 관계. 10장 현대사회의 역병. 현대사회에는 그 만성 통증을 악화시키는 것들이 많다고 하죠. 11장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12장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로 되어 있는데요. 극장마다 밑줄 친 부분을 위주로 한번 볼게요. 1장 통증의 본질은 무엇일까? 내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통증을 느끼는데 꼭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상처가 있다고 꼭 통증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일단 전기 자극이 척수에 있는 첫 번째 신경 끝에 도달해야만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물질이 분비되고 시냅스를 지나 활성화가 돼서 마침내 뇌까지 전달이 된다. 통증 자체가 전적으로 뇌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 통증은 뇌에서 감지되는 것이 아니라 뇌가 통증을 만드는 것이다. 뇌가 없으면 고통도 없다.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다. 통증은 우리 몸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거나 손상이 일어나 보호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느낌이다. 통증과 통각은 다른 형상이다. 통증은 항상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양한 정도로 영향을 받는 개인적인 경험이다. 뇌가 과잉 반응을 더 많이 보일수록 통증을 더 잘 학습하고 뇌는 통증을 기억한다. 통증, 단순히 생각하면 당연한 감각, 크게 다치면 많이 아프고 작게 다치면 조금 아프고, 하나 통증은 뇌가 그것도 무의식적인 뇌의 부분이 만들어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가 없으면 통증도 없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통증을 경험합니다. 이 책을 다 보면 통증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조금은 바뀔까 생각을 해봅니다. 통증이 없는 삶은 축복일까? 여기서는 이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파키스탄 소년이 나오는데요. 이 소년은 진짜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전혀 못 느끼고, 근데 이 소년은 10대를 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그런 통증은 또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인간의 생존에 통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었다. 통증이 없는 삶은 불행하고 짧다. 어떤 이제 통증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통증은 보호가 필요한 신체 부위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강력한 경험이다.
세계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요인은 주로 유전자 변이였다. 통증이 없는 인생. 어떤 이들은 그것을 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높은 확률로 어린 시절에 죽는 경우가 많았다. 제3장 통증과학의 새로운 화두. 여기서는 우리 뇌는 더 중요하다고 믿는 것,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훈련받은 것들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줄친 건 많지 않은데요. 최면 상태에서는 자신이 믿는 대로 보였다. 최면 치료는 많은 사람과 많은 통증 유형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면요법은 주류 의학계에서 아직 저평가되고 연구도 부족하며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다. 상상력을 이용한 통증 완화? 통증이라는 부분이 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최면술을 이용한 치료는 생각보다 많이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최면술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새로운 개선, 발전을 하려면 마음을 열고 도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면술도 그럴 것 같습니다. 통증의 개선을 위해서 최면술에 한 걸음 더 접근해 보는 것을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4장 플라세보 효과는 정말 존재할까? 플라세보 효과는 다들 너무 많이 들어서 다들 아실 겁니다. 뇌에 저장되어 있던 물질을 나오게 만드는 것은 치료에 대한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이 유효 성분이 기대감인 것이다. 개입이 더 극적일수록 환자가 그 치료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환자와 치료 제공자 사이에 신뢰감이 높을수록 통증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효과가 커진다. 낙천적이고 보상을 추구하며 회복력이 좋은 사람들이 통증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플라세보 효과가 더 잘 나타난다. 이 반대되는 개념도 있는데요. 노세보는 라틴어로 해를 끼치다는 의미에서 노세보 효과는 어떤 약이나 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예상 때문에 치료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긍정적인 말과 암시는 통증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확신에 찬 의사의 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진통제가 된다. 플라세보 효과는 그 약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한다. 이 플라시보 효과에 있어서 그 플라시봄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거 지금 새로 밝혀진 유전자라고 하네요. 이 플라시봄 유전자를 많이 보유한 사람일수록 플라세보 효과가 더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볼 때 뇌의 예측대로 심지어 그 대상을 보기 전에 내려진 예측에 따라 본다.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실제 그 모습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뇌가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 책뿐만이 아니고 다른 책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통증이 줄어드는 것은 몸이 치유된 직접적 결과가 아니라 몸이 치유되고 있거나 통증을 일으키는 자극이 제거되고 있다고 뇌가 인식하는 과정이다. 뇌의 기대와 예측은 통증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5장 통증의 의미는 무엇일까?
심리 상태와 감정, 환경적 요소는 물리적 접촉만큼 고통을 느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통증은 정도가 약하든 약하지 않든 기간이 길든 짧든 우리의 기분과 감정,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감정 중에 가장 강력한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불안감이 통증을 악화시키고 두려움과 통증의 관계가 자기 충격적 예언 효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불안과 두려움은 긴장감이나 경계심을 높여 통증을 악화시킨다. 불안감이나 부정적 감정은 단기 통증을 악화시키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게 하며 나아가 통증과 괴로움을 예측하도록 뇌 회로를 재구성합니다. 노력과 인내심은 필요하겠지만 긍정적인 시각을 기르고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통증으로 인한 괴로움과 무력감을 줄일 수 있다. 확신과 희망의 관점으로 통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개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증에는 심리적 요인이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면소통 김주환 교수님이죠. 내면소통에 보면 모든 감정의 근원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고통도 이 두려움이라는 정서와 만난다면 증폭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책도 마음 챙김 명상과 긍정적 마인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증 또한 긍정의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많은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이 긍정의 마인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6장입니다. 고통도 즐거울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통증이 특정 상황에서 덜 고통스러운 선택이면 그 통증을 기분 좋게 인식하고 심지어 더 추구하도록 유도한다. 어떤 자극을 고통스러운 느낌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기분 좋은 느낌으로 해석할지는 미래의 보상이나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통은 보상의 쾌감까지 강화할 수 있다. 통증을 일으키는 자극에 반응할지 아니면 대립하는 다른 내적 동인에 초점을 맞출지에 따라 달라진다. 중요한 점은 우리의 의식적 자각이 그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확실히 인간은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면 고통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고 통증을 일으키는 것보다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뇌에서 판단하는 일이 있을 때 통증이 진압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고통스러운 자극은 위협, 불확실성, 공포와 짝지어지면 참기 힘든 느낌이 되고 안전, 성적 흥분, 보상에 기울이되는 상황에서는 기분 좋은 느낌이 된다. 그렇다면 고통은 무조건 피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일한 고통이라도 고통 후의 보상, 고통의 축소,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해방은 단순히 고통을 피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7장입니다. 통증은 왜 전염성이 강할까? 신경 공명으로 알아보는 통증의 의미. 다른 사람이 어떤 감각을 느끼는 것을 보면 자신도 그 감각을 똑같이 느낀다. 공감 능력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면 여기 책에서 얘기한 조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인구의 약 2%가 거울 촉각 공감각을 보유했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고통을 직접 느끼는 것과 관련된 뇌의 영역이 많은 부분이 활성화된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은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통받는 사람이 나와 더 관련이 있을수록 내가 하는 일의 양이 줄어들어 공감하기가 더 쉬워진다. 이를테면 그렇죠. 이거는 뭐 친한 사람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공감하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죠. 자신보다 지위가 높고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더 행복했고, 반대로 자신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성공하면 전측 대상 표질이 크게 활성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실제로 그들이 고통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공감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통증의 공감. 우리는 누군가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 예를 들면 TV로 누가 바늘에 찔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실제로 찔리진 않았지만 마치 찔린 듯 움찔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감정의 수준이 사람에 따라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거는 통증의 치료에 있어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이 이 통증의 전달로 통증을 느낄 수 있는지 여지를 최대한 막아주자 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좀 그러네요. 넘어가겠습니다. 8장 사회적 통증에 주목하라. 사회적 거부의 고통, 즉 마음의 상처나 마음이 아픈 느낌이 심리적 고통이 아닌 물리적 통증이 있을 때처럼 실제로 아픈 느낌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통증이 외로움을 낳고 외로움이 통증을 낳는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그 자체로 만성 통증에 악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유대는 모든 통증의 진통제 역할을 한다. 팀워크는 통증의 역체를 높인다. 노래, 춤, 운동, 종교활동은 사람들과 긍정적이고 규칙적인 유대관계를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약물보다 좋은 진통 효과를 가져다 준다. 부당함과 관련된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심리적 유연함과 수용적 태도가 키우는 치료가 심리적 유연함과 수용적 태도를 키우는 치료가 도움이 된다. 외로움과 통증. 외로움으로 인한 통증이 물리적 고통으로 인한 통증과 비슷한 레벨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차별 등이 인간에게 외로움을 주고 이는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9장 인종, 문화, 신념과 통증의 관계. 특정 문화나 민족이라는 이유로 한 집단을 일반화하거나 개인에 대해서 성급하게 추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소수민족과 소수문화의 사람들은 고통에 취약하고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인들이 서구 사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보다 독실한 종교인들이 서구 사회에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보다 통증에 잘 견디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수용적 태도, 감사하는 마음, 기도, 명상, 가족 간의 강한 유대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용적 태도가 만성 통증의 치료제는 아니지만
치료를 위한 첫 번째 단계임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종교적 믿음은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리킵니다. 수용적 태도와 희망적인 자세는 모순된 개념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혹은 통증이 완화되는 삶의 비결입니다. 만성 통증에서 가장 유의미한 치료는 통증의 의미를 이해하고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10장) 현대사회의 역병, 만성 통증을 악화시키는 현대인의 담. 만성 통증은 장기간 지속되거나 자발하는 통증을 말한다. 현대사회는 통증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패스트푸드, 소셜미디어, 좌식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급성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크게 세 가지 신체 체계가 작동해서 우리 몸을 보호한다. 중요한 사실은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건강상으로 문제가 되고 만성 통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스트레스는 우리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끊임없이 갉아먹는다. 정신 건강을 돌보지 않는 한 신체 건강도 돌볼 수 없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좋은 것은 휴식이다. 음식을 적당히 먹고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면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성 통증을 해결하려면 수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편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야생에서 맹수를 만났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 및 편도체 활성화로 위기를 벗어났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만성 스트레스가 나타나며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강조하는 트렌드가 내면소통이고 명상입니다. 이 명상에 대해서는 제 이전 영상에 대해서 내면소통에 대해서는 제 이전 영상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11장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좀 요약을 해볼게요. 어떤 그 가게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거를 대비해서 실제 도둑을 맞았는데 이 가게 주인이 그거를 걱정을 해서 어떤 경비원을 고용을 했는데 이 경비원이 너무 예민해서 정상적으로 물건을 사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 경보를 주는 거죠. 이 경보의 오작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성 통증도 작동 원리가 이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경보를 발령하는 뇌의 오작동이라고 합니다. 통증이 습관으로 뇌에 각인되면 초기 통증을 일으킨 원인이 사라지고 상처가 회복된 후에도 통증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뇌의 과민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성 통증은 여러모로 학습된 통증이다. 통증을 느끼기는 쉽지만 한 번 느낀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만성 통증은 검사 결과상 조직 손상이 남아있지 않고 뇌가 통증에 민감해진 것이다.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건강은 좋아집니다. 만성 통증은 대부분 뇌가 제멋대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 신경가소성이 통증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마지막 장입니다. 12장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통증치료의 혁명. 사람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활기차고 의욕적이고 사교적이 되도록 자극받으면 몸이 치유된다. 그 뜨개질 얘기가 나오는데요. 좀 이게 의외인데
뜨개질은 긴장 완화, 명상, 창조성, 목적의식 같은 다양한 자극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뜨개질에 필요한 차분함, 집중력, 시각 및 촉각 자극은 최면요법이나 가상현실을 이용한 치료법과 유사하게 관심을 전환하여 단기적으로 뇌의 통증의 생성이 차단되고 장기적으로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도움을 준다. 의외죠. 뜨개질이 이렇게 좋은 것일 줄 몰랐네요. 여기서는 그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이제 운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우리 몸이 만성 통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뇌를 재훈련한다. 그리고 심호흡을 얘기하는데요. 이 심호흡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호흡은 폐 아랫부분의 횡격막을 이용해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고 내뱉는 것이다. 평소에 최대한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많은 연구에서 호흡 훈련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낮추며 만성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수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휴식의 가장 좋은 형태는 수면이다. 심리적 유연함을 기르고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나간 일에 대한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만성 통증을 완화하려면 통증이 일어나는 과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결국 통증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접근도 개인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통증을 줄이고 내가 안정감을 느끼게 하려면 인간 경험의 모든 측면을 다룰 필요가 있다. 만성 통증은 신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뇌만의 문제도 아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전체를 살펴야 한다. 삶 전체를 되찾아야 한다. 통증을 이해하려면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좀 빠르게, 이 책은 좀 빠르게 보기도 했고 리뷰도 참 빠르게 했는데요. 일단 이 통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생각하고 있는 것,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책 이름 그대로 통증에 대해 관한 오해와 진실을 바로 잡아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는데 매우 좀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